예, 오늘 그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아라는 그 반도체 그 전략, 뭐 진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비쌀 때 계속 좀 긍정적인 뷰로 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과연 2024년이 되면 정말 과연 싸질런지, 아니면 2025년까지 끌고 가야 될런지, 뭐 이런 좀 궁금증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 옆에 있는 우리 다현 씨가 지금 삼성전자가 평균 단가가 72,000원이라고 계속 저한테 징징댔었던 게 벌써 근 1년이 다 돼가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 이제 좀 슬슬 발을 좀 빼도 될까요? 산타랠리는 자신이 없고 12월에는 좀 쓸 돈도 많은데 조금 주식을 좀 빼야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고민이 들어보고? 되죠. 그쵸. 오늘 들어보고, 음. 앞으로 전망도 한번 살펴보고, 괜찮을런지. 그래서 오늘 그 제 옆에 류영호 연구원이 오셨는데, 여러분 아마 처음 보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에서 반도체를 담당하게 될 류영호입니다. 예. 사실 네, 제가 여기는 저는 한 15년 만에 처음으로 직장을 옮겨가지고요. 네, 여기로 왔게 됐는데, 이전에는 이제 미래에셋에서 글로벌 테크를 담당을 했었고, 뭐 이전에는 다른 여러 테크들을 같이 봤었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NH 반도체는 미래에셋 영입을 잘하신 도현우 애널도 사실 미래에셋에서 왔기 때문에 어쨌든 자, 각설하고, 자, 제가 이번 11월에 가장 많은 전화를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반도체이기 전에 2차 전지였거든요. 근데 사실 통화를 해보면 사실 2차 전지가 정말 잘 나갔을 때 제가 약간 좀 톤 다운을 얘기했을 때 전 오히려 고객한테 혼났어요. 야, 네가 뭘 한다 그래? 네가 뭘 한다고 톤 다운을 해? 하다가 지금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통화를 해보면 고객분들이 아직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심지어 2차전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2차전지에 대해서도 아직 실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일부 반도체를 좀 사도 되겠냐라는 사실 질문도 있어서 또 제 입장에서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반도체가 좀 어느 정도 슬슬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류영호 연구원님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장표도 준비되어 있지만 좀 서두에 좀 편하게 한번 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뭐 기관 고객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있을 텐데, 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요즘에? 일단 반도체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좋죠. 예. 네. 근데 일단 아나운서님한테 좀 죄송한데, 일단 크리스마스 전에 아마 안 파시는 게 전자를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닉스를 좀 더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뭐 형이냐 거의 비슷한 업체들이긴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가 훨씬 더 빛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현 씨 지금 차트 한번 제가 좀 바꿔주시죠. 이게 SK 하이닉스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여드리죠. 삼성전자가 이렇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냐면, 해외 주식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사실 누가 쏘아 올린 공의 수혜입니까?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또 많이 올랐지만 애게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실 최근에 리서치 포럼을 할 때 연구원님 발표하시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SK 하이닉스를 살 거라는 후회를 했냐면 그때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뭐 애기기라고는 하지만 뭔가 그래도 보는 게 괜히 아쉬운 마음이 자꾸 들기도 하고 좀. 근데 저는 복잡해요. SK 하이닉스가 좀 이런 약간 좀 질문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확증 편향,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애널리스트, 반도체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보면은, 또 전체적으로 퀀트 담당하시는 분들 보면, 아니면 투자 전략 담당하시는 분들 보면 반도체를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건 얘밖에 없다. 뭐 내년에 물론 뭐 한전 적자폭 감소되는 어떤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올라온다라는 전제로
내년에 기업들의 EPS 전망을 높게 잡고 있는데 다 누구나 똑같이 반도체라고 하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의도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하면 네. 그 방향들 안 가잖아.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다 똑같은 얘기해. 하는 것들 말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사실 이제 국내를 전체로 보셨을 때 예. 반도체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뭐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미 뭐 올해 한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시그널이 여러 군데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사실 이제 저희가 주가가 한 번 더 탄력성을 뛸 때는 가격이 이제 급하게 이제 올라갈 때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내년 하반기, 내년 쭉 지켜봤을 때 가격이 계속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주가가 계속 좀 유지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HBM이라는 큰 모멘텀을 등에 업고 SK 하이닉스가 정진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주문량이 이렇게 막 폭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그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는 캐펙스가 어느 정도 다 확충이 되었느냐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확충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과연 얘네들이 최태원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기업이 돈이 있을까? 네. 네. 돈이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뭔가 뭐 발행을 한다라든지 뭔가 오늘 어디서든 뭐 차입을 한다라든지 뭐 노이즈 아닌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요. 네. 예. 네, 그 부분은 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예. 그래서 사실 내년에 저희가 완전히 그 시설 투자량을 캐펙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캐펙스 금액이 올해 들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집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HBM이나 뭐 DDR5 같은 이제 스페셜리티라든지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약간 시선을 좀 돌려보면은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HBM을 너무 잘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 물량을 엔비디아가 다 가져갔고, 그럼 사실 나머지 업체들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마존도 뭐 말리아라는 신제품 이야기를 했었고, 예. 뭐 AMD 같은 경우도 MI300 시리즈 쭉 나올 예정이고요. 예. 거기다 추가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도 가우디 다음 버전에 HBM 1.5배 더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후발주자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죠, 내년에요. 네. 하이닉스 대 지금 삼성전자 대결 구도 같긴 한데, 근데 삼성전자를 저는 더 좀 보고 싶은 게, 그동안은 하이닉스가 먼저 선봉장이 됐다라면, 저기 외국의 저 큰 형님들은 SK 하이닉스만 예뻐하리는 기술력이 훨씬 높은가? 삼성전자보다는? 그게 이제 좀 약간 삼성전자는 이제 약간 이쪽 영역에서는 후발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삼성전자 하면은 국내의 기술 리더십, 항상 이게 저희가 이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최근에 이제 DDR5라든지 HBM 같은 이제 뭐 DRAM 쪽의 기술 면에서는 사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일단은 가장 큰 격차를 좀 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전자도 여러 가지 이제 저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내년 하반기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디스카운트 요인을 계속 받았던 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못한다. 뭐 수주도 많이 못 받았다. 뭐 이랬는데, 반대로 이제 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말씀하신 주가적으로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인 친구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윤 씨, 네. 스마트폰이 뭐예요? 갤럭시일까요? 아니면 아이폰일까요? 갖고 계신 거. 저는 아이폰. 아이폰이세요? 네. 뭐 아이폰입니다. 30대시죠? 아니, 40대입니다. 40대세요? 네. 동안이시네. 20대시죠? 30대가. 네? 어쨌든 뭐 40, 20대들은 뭐 더할 나위 없고 그냥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다 아이폰을 많이들 쓰고 계시고, 이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저 갤럭시가 좀 많이 화이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삼성전자를 저는 응원하는 마음, 달 수 있으니까. 네. 72,000원 거의 이제 평균 단가까지 왔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사실 그 HBM 얘기를 거듭 많이 또 기사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SK 하이닉스가 그 HBM을 많이 키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투자를 했을 때 그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는 또 한참 뒤에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좀 그 이후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 저는 삼성전자 후발주자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게 언제쯤 그런 HBM 매출? 그런 게 반영이 될까? 그런 것도 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 HBM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출이 많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심하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HBM 뭐 3가 나오고 뭐 2도 있고 막 이제 나중에 3, 2 나오고 뭐 4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3 쪽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분기 말부터는 이제부터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물론 그 세대마다 단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이제 마진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닉스가 D램 쪽에서 3분기 때 먼저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스페셜티 제품, HBM을 포함한 DDR5라든지 이런 비중이 하이닉스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분기까지 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제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그런 후발주자들이 과연 언제쯤 이제 매출액이 좀 의미 있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전자도 내년부터는 이제 의미 있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이닉스라는 그 업체는, SK 하이닉스라는 업체는 저희가 제일 지금 AI 반도체에서 수혜라는 종목인 엔비디아 거를 다 전량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다른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한 후발주자들, AMD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이제 조금씩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 제품을 아직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너무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받는 그런 고객사들 입장도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AMD의 MI300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제품이 얼마만큼 내년에 팔릴 것 같냐, 이게 가장 좀 핵심인 부분인 거거든요. AMD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MI 시리즈 AI 반도체 칩이 4분기 때부터 한 4억 달러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년에 이제 20억 달러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거의 그럼 5배 정도 증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이 20억 달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고객사가 오라클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초창기 시작점 1분기 매출이 한 4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 매출이 4억이라는 거는 사실 그 뒤로 더 업체들이 더 붙게 되면은 더 빠른 가속도로 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부는 30억 달러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도 HBM3 쪽 매출 비중이 좀 빠르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사실은 원래 그 유영호 연구원님이 국내 주식도 뭐 이제 커버리지를 하고 계시지만 원래 주전공이 미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차트 잠깐 보여주실래요? 물론 뭐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CEO의 경질 뭐 이런 약간 이슈가 좀 있었긴 하지만 좀 출렁거렸죠. 그래도 뭐니 해도 엔비디아 뭐 주봉 보면 뭐 더 놀랍죠. 뭐 이런 강한 모습 뭐 나타내주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내 갈 길을 뭐 막지 마소라고 할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단한 힘이 느껴지는 구간이긴 한데, 여전히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고 AMD를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AMD가 뭐 강자로 부상하려면은 한 2, 3년 좀 뒤의 일들이 아니겠냐라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자료는 없지만 뭐 구두로나마 뭐 빅테크들에 대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일단 제가 차트를 하나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제가 이제 AI 관련된 뭐 제 생각을 좀 이제 말씀드린 차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 차트가 사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차트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냐면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2009년도부터의 이제 대표적인 업체들의 차트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저희는 흔히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면은 뭐 삼성전자, 애플 뭐 이런 업체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초창기 시절에 가장 제일 주가가 잘 갔던 업체가 어디였냐라고 하면은 ARM이라는 업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제 머리가 있어요. AP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PC는 CPU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핸드셋에 들어가는 CPU 계열 저희가 A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핵심 IP를 가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다시 재상장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핸드폰을 만들 때 AP를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에 독과점적인 IP를 갖고 있는 업체가 AR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저 ARM의 역할을 엔비디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업체들이 올라왔냐면은 초창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업이익을 거의 다 가져갔던 업체가 어디였었냐면은 애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니까 저 애플을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시장이 점점 더 파이가 커지기 시작을 하고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품 업체들도 생기고 여러 업체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파이가 커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 아직 초입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후발주자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업체들도 결국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에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거에 대한 하드웨어를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반도체가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당장은 사실 뭐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만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돈을 버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하드웨어 발전되게 되면은 거의 모든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워낙 ARM처럼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다른 걸 찾길 원해요. 일부러라도 이원화하길 원하고 자기 반도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선두에 있는 업체보다는 밑에 있는 업체들이 주가 상승폭은 더 높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딱 한눈에 정리가 되네요. 타윤 씨, 혹시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러한 만약에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었을 때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런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는 장에서는 나머지 종목들이 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경험을 좀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 IT의 전반적인 어떤 확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내년에 펼쳐질런지 뭐 우리의 뭐 하우스뷰가 뭐 내년은 상고 하저의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3분기 고점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 장사만 봤을 때는 이 IT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뜨거워질런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사실 장비는 이미 네. 많이 뜨겁죠. 네. 네, 이미 장비 후공정 업체나 HBM 관련된 건 이미 너무나 많이 뜨거운 건 사실인데 좀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소재 업체들이 좀 약간 소외가 되고 있어요. 예. 이 소재 업체들도 그렇다고 이제 아주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한데 네. 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가동률을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모두 다 이제 4분기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가동률을 올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쯤이면은 사실 많이 올라간 장비보다는 소재 업체들한테도 관심을 갖는 것도 내년 상반기에는 좀 재밌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식을 대입해 보자면 한미반도체가 좀 저번 주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3분기 쇼크가 나오면서 얘 뭐야? 뭐 수혜라며 그러면서 뭐 실적으로 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네거티브한 그런 움직임도 좀 있었음에다만 아직까지는 뭐 굳건하게 좀 잘. 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장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소재 쪽으로. 한미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저희가 보는 관점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잡혀 있는 수주가 내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 거를 이미 좀 많이 땡겨왔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소재는 좀 계속 많이 눌려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반도체 가격이 사실 이제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저희가 수요가 좋아서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을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공급을 줄인다라는 거는 가동률을 줄이거나 아니면 출하량을 조정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가동을 많이 안 하면 당연히 소재의 양도 적게 들어가겠죠. 그럼 당연히 실적이 안 좋다라고 저희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생각보다는 좀 눌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D램 같은 경우는 4분기 이후부터, 뭐 낸드는 1분기 이후부터 가동률이 상승한다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소재 업체들도 이제 올해 하반기 기점을 바닥으로 해서 뭐 실적이 내년에는 조금씩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소재 업체들 좀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왜 소재 하니까 막상 떠오르는 게 OLED 소재밖에, 유기물 소재 쪽밖에 떠오르는.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뭐 한솔케미컬, 솔브레인, 뭐 ENF 뭐 이런 업체들 대표적인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 한솔케미칼 하나 볼까요? 어우, 주가가 그래도 저 바닥에 있네. 네. 이런 소재 업체들도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년 하반기, 내년 전망 자료가 있는데 좀 무리한 부탁을 하자면 한 3분 만에 서머리 가능합니까? 2분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료를 좀 보여주면서 내년 전망에 대한 내용 한번 이 자료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뭐 가장 핵심적인 차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어쨌든 이제 반도체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매일 막 스팟 가격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가격에 따라서 영업이익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 이 두 개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수요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딘 상태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재고라는 게 다 거의 다 많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수요가 좀 적게 올라가더라 하더라도 리스타킹 수요 같은 게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다라고 좀 보는 거고 결국 이제 공급자 쪽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가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생산 투자라고 하죠. 캐펙스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캐펙스는 올해 포함해서 내년도 사실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뭐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는 우려는 좀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가동률을 언제 올리냐. 갑자기 좋아졌다고 가동률 확 올려버리면은 또 초과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가격이 빠지겠죠. 사람들이 이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D램 같은 경우는 4분기 이후부터, 낸드는 1분기 이후부터 이제 가동률을 올릴 텐데 과거와 좀 다르게 이 메모리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가동률을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이유는 낸드가 여전히 적자거든요. 근데 내년 전체로 봐도 적자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하이닉스 돈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무리하게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이제 크게 문제가 없고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어떻게 빨리 올라오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요는 저희가 이제 PC, 스마트폰, 서버 이렇게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거는 스마트폰과 서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올라오냐면은 저희가 크게 시장을 B2C, B2B 이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래 PC 시장은 스마트폰 나오고 이후부터는 B2B가 거의 주도를 했던 시장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PC를 많이 샀잖아요. 일반인들이요. 그렇죠. 근데 그 B2C가 다시 좋아지기 저희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B2B 쪽에서 좀 많이 사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그래서 한 4% 이상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 사냐?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뭐 코파일럿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윈도우 10도 서비스가 종료가 됐거든요. 여러 가지 자극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PC는 나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내년에 괜찮아질 거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구조적으로 스마트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규하 연구원이 이제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PC가 구조적으로는 사실 이제 중국이 메인인데, 중국이 이제 5년 동안 1.5억대 규모가 시장이 감소를 했어요. 중고 시장도 많이 늘어나고, 교체도 장기화되면서 구조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화웨이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화웨이 중심으로 해서 중국 시장의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시장에서보다 조금 제가 공격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는 지금 다 워낙 안 좋게 보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내년도 사실 그렇게 좋게 말씀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AI 서버 쪽에 투자를 너무 하다 보니까 돈을 거기다 할당하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서버는 투자를 많이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년에는 그래도 투자가 어느 정도 재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근거는 일단 인텔이 투자할 만한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게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CPU 시장은 크게 이제 인텔과 AMD 두 회사가 거의 양분을 하고 있는데 AMD가 워낙 잘하고 점유율을 계속 뺏어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 점유율은 30% 정도 내외고요. 인텔이 거의 70%거든요. 근데 B2B 시장은 저희가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회사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70% 하고 있는 업체가 좋은 제품을 내놔야지만 기업들도 그거에 따라서 교체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왼쪽에 보시면은 인텔과 AMD 데이터 센터 매출액 YY 성장률이 나와 있잖아요. 예. 밑에 저기 한 번씩 찍고 올라온 거 보이시죠? 네네네. 저때 이제 보통 다 신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이클이 그거에 맞춰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올해 말부터 해서 이제 인텔이 여러 가지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뭐 에메랄드 레피즈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시에라 포레스트까지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저희 여기 재고도 아마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가 내년에 좀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로 갈수록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공급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약간 가시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HBM이라든지 DDR5 같이 고부가치 제품을 많이 갖고 있는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내년 하반기로 갔을 때 만약에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레거시 제품, 지금 가격을 가장 많이 안 오른 레거시 제품들도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영업이익 성장폭은 삼성전자가 더 클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닉스, 하반기로 갈수록은 전자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팔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이러한 그 2023년 상반기 실적이 안 좋은 거를 당연히 알고 있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감산이라는 카드를 쓰고 있고 재고 관리를 잘 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낸드와 D램 가격 반등만을 학수고대했는데 3분기부터는 서서히 좀 올라오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고 4분기도 이 반등은 좀 이어질 거고 내년도 더 가야 되는데 이제 수요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죠. 어쨌든 신제품도 출시되는 그런 내년 출시 스케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보다는 타이트한 스케줄이 좀 있네요. 자, 분위기 좋은데 주가가 좀 화답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2차전지와 반도체 이거 양분해서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도 3분기도 실적이 좀 빠그러졌는데 4분기 다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흐름들 나오면 반도체 투자했던 아이디어처럼 2차전지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현 씨까지 오늘 출동했는데 주린 입장에서 주린 탈피하지 못했나요?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어려요. 저도 증권회사 몇 년 꽤 있었지만 어렵습니다. 어떻게 좀 마지막 유영호 연구원님 보내기 전에 뭐 마지막 부탁하실 질문. 저는 사실 그 PC랑 핸드셋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또 마침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그 확신을 조금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그 다음 주에 또 해외 출장을 가시는 유영호 연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 좀 빼가지고 제가 좀 욕심을 좀 냈습니다. 오늘 좋은 컨텐츠가 아니었나 싶고요. 다음에는 주제별로 좀 디테일하게 인덱스한 내용들을 좀 다뤄드릴 테니까 다음 컨텐츠에서 유영호 연구원을 만나 뵙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